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신지혜가 국민의힘당에 들어갔죠.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20대, 특히 그 사상을 싫어하는 그런 20대 남성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댓글로도 물어봤고, 메일로도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 뭐 정치에 과몰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지. 근데 꼭 댓글 보면 내가 그 과몰입과 관심을 구별 못해가지고 막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항상 있는 일이죠. 그 영상도 안 보고 댓글 달고 하는 사람들. 뭐 그래서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막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 과몰입을 하지 말자 그랬지 뭐 관심을 갖지 말자고 한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와, 이게 현실인가? 이제 제가 이제 마블 페이지 2 영화 중에 가장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인데, 야, 이 영화를 따로 볼 필요가 없겠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정말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아닙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습적으로 박근혜가 석방이 되질 않나? 갑자기 천하제일 꼴피움 미움 신지혜가 갑자기 국민의 심장에 들어가질 않나? 이제 놀람의 연속입니다. 놀람의 연속.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뉴스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재명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확실해졌습니다. 윤석열은요, 이재명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기회주의자 것들만 몰려있어. 당장 신지혜가 윤석열한테 붙는 거 보세요. 이 주변에는 기회주의자들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20대 남자들 바램대로 윤석열이, 뭐 바램인지도 모르겠지만 보니까 20대 남자들은 홍준표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뭐 국민의힘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해도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에 기회주의자 새끼들밖에 없는 정권이 이 나라를 기울고 망하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거든. 뭐 뒤에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라고 해서 딱히 뭐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아요. 뭐 그 얘기는 뒤에 하고, 저는 일단 신지혜가 국민의힘당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좀 하자면은,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놀란 건요, 신지혜가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놀란 게 아니라 신지혜를 받아준 윤석열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래는 신지혜 말고는 이득이 없는 거래거든. 여러분이 신지혜가 변절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신지혜가 꼴피움임인데 국민의힘당에 들어간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첫 번째 대학 다니던 시절에 그 대학 사학비리랑 싸우면서 저도 느꼈지만, 이 뭔가 비리랑 싸우고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처럼 뭔가 정치적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느꼈는데, 어떤 정당에 들어가고 정당 활동을 할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정치인들이라면은 당연히 느끼죠. 그 힘의 필요를 느낀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요,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그런 군소정당, 그런 듣보잡 정당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가 깨달았어요.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 정당에 들어가겠다 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으로 간 거거든요. 따라서 신지혜가, 그때 빈지옥이랑 저랑 방송했을 때 빈지옥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신지혜가 녹색당에서 뭐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신지혜의 입지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지혜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갈 순 없잖아요. 그렇게 기호 8번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랍시고 온갖 남성 혐오적인 발언 해가면서 그런 남성 혐오 정책을 공약이라고 내건 사람을 어떤 정신 나간 기업체가 데려가요. 안 그래요? 뭐 데려간다 해도 신지혜가 자기 자존심에 허락을 하겠냐고. 그런 식의 인생이. 신지혜는요, 악마와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악마와의 거래는요, 신지혜뿐만 아니라 뭐 좌우, 민주당, 자한당 할 거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즌1 영상에서 쭉 설명을 했죠. 자한당과 민주당은,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리고 촛불혁명은 개돼지들한테 허락된 혁명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적폐청산은 불가능한가, 그 시즌1의 이 세 가지 영상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신지혜의 현상이 그렇게 놀라운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신지혜를 받아들인 거는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신지혜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거든. 손해가 있으면 있지. 결론적으로 그런 윤석열 캠프의 조치는, 신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조치는요, 집토끼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해볼게요. 일단 신지혜가 국민의 심장에 들어오고 나서 제일 신난 게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아저씨들이죠. 우리 형님들인데, 왜냐하면 가끔 이제 제 옛날 영상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제 레드필 영상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 분들이야.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사상과 민주당을 엮는 거는 기레기들과 그런 적폐들의 농간이다, 갈라치기다, 거기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대 30대가 그렇게 어른들 생각만큼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박영선을 뚜들겨 팼던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뭐냐면 20대 30대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멍청하다 그래.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시절 대학 다닐 때 그 사상 물결이랑 지금 물결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는 신지혜가 국민의 짐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사상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시즌 1 영상 보면은 페미 민주당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 영상에서 그렇게 입이 아프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여성 우민회인가 민우회인가 얘들의 이름 항상 헷갈리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를 위시한 그런 식의 오랫동안 민주화 세력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온 그 여성계와 민주화 세력은 함께 성장한 거예요. 둘이 한 배를 탄 애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민주당은 절대로 여성계를 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 각하이신 우리 문재인 각하께서 옛날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이 여성가족부 없애려고 하니까 줄줄 가가지고 뜯어 말렸잖아.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런 계보들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골수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사상을 되게 무시하고 싶어 한다고. 왜냐면은 얘네들 얘기만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반박을 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도 그 사상은 싫거든. 근데 그러면서 뭘 알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박원순 시장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낸 그 세금들 그 따박따박 쳐받아 먹던 그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성민우회 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인가 거기 이렇게 장 하나씩 맡아먹는 양반들 다 누군 줄 알아요? 그 대한민국 정치권 기득권에 있는 남자들의 아내들이에요. 다 이화여대 출신이고요.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1 영상에서 얘기했죠. 민주당에 있는 그 사상은 엘리트 피움 미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 피움 미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서울대 어디냐 그거 미학과 서울대 미학과 이화여대 다 이런 출신이에요. 그 옛날에 서울대 남정네들이랑 이화여대 여자들이랑 어디서 한번 소개팅을 한번 거하게 했나봐. 신기하게 다 서울대 남편의 이화여대 아내로 짝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 어떤 학력과 백이나 어떤 그런 배경이 없는 그런 서민적이고 그런 쥐뿔도 없는 그런 애들, 그런 삼류 애들이 가는 곳이 정의당이고 그보다 더 밀린 애들이 가는 것이 녹색당이고 여성의 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성의 당과 녹색당과 정의당이 그 사상 정당이 아니고요. 민주당 포함해서 다 그 사상 정당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빈정 말대로 그 민주당에 있는 그 피움 미움들은 사실상 이제 기득권이고 걔네들 이제 빈적 그 워딩을 빌리자면은 현실 정치에 들어왔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득보 정당에 있는 그런 밑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결코 민주당에 있는 그 사상인 여자 의원들이 또는 여자애들이 어떤 여성의 당이나 녹색당이나 정의당에 있는 애들만큼 매운맛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딴지나 이런 커뮤니티 보면은 정의당 보고 메갈당이라 그러는데 아니라고. 어디서 젊은 사람들 속이려고 그래. 민주당이 메갈당이지. 다 메갈당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가진 게 많으니까 착한 척하는 메갈당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신지혜가 지 서울시장 후보 때 씨부리던 말들을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씨부린다고 해봐요. 특히 선거철에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지금 입단속 시킬 거 아니야 내부에서. 지금 내가 작년에 얘기했죠. 이제 대선 다가오면은 민주당 내에서 피읍 미음에 피읍도 안 꺼낼 거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어떤 성과 관련된 워딩을 잘 안 꺼낼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얘네들은 최대한 중립충인 척 할 거예요. 그렇게 주둥이를 여물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표심을 자극하면 안 되거든. 조심스럽게 행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게 되면은 또 바퀴벌레 새끼들 마냥 기어나와가지고 또 과격한 여성 편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좀 그 사상이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남자들이 있다면은 그딴 기대는 접어두십시오.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그 김지혜인가요?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그 선택적 그 할당제로 유명한 여자죠. 그 여자를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지금 인재로 채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과 한 배를 탄 양반이에요. 이재명도 그 사상인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은 태생이 표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표퓰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사상을 등지진 않겠죠.
근데 애초에 그 민주당 여성계라는 게 그 586 운동권이랑 함께 큰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이 그 586 운동권 그 문파들하고는 약간 좀 사실 사이가 안 좋아요. 옛날에 이재명이 정동영 라인에 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이가 엄청 좋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이 되면은 좀 약간 덜 할 수는 있긴 할 텐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의 자비에만 걸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지. 그래서 뭐 원래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지혜가 국민의힘에 간 게 민주당을 안 간 게 아니라요, 민주당에 못 간 거예요. 민주당에 못 간 거라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 가봤자 민주당에 있는 그 강성 피움미음들, 민주당에 있는 그런 엘리트 패미들은 신지혜를 안 받아줘. 같은 급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빈지옥이랑 합방할 때 빈지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신지혜를 여가부 장관으로 앉힐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거 아니야. 신지혜가 여가부 장관으로 앉으면은 과연 민주당에 있는 그 사상 애들이랑 합작을 할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오히려 신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신지혜가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과격한 그 사상 정책을 펼치면은 민주당은 협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그 민주당에 있는 여성계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하는 욕은 윤석열 정권과 신지혜가 다 처먹으니까 민주당으로선 땡큐지. 그러니까 자기 손 안 더럽히고 뭔가 또라이 같은 그런 그 사상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되게 그 민주당에 있는 엘리트들이 기분 나빠할 거란 말이야. 신지혜가 여성부 장관이 되면. 어디 천박한 게 어디 어디 뭐 근본도 없는 게 와가지고 여성 운동가라고 나대면서 그 자리를 먹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야. 무시할 거란 말이야, 속으로. 그러니까 신지혜는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그런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30이냐 20살 후반이냐,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얘기했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약간 좀 경제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20대 초반이고 그런 열혈하신 분들은 일단 그 사상이 제일 눈에 거슬릴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이게 양비론처럼 편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 영상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구구는 기울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된다 해도요, 윤석열이 되면 아마 부정부패로 망할 거고요,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빚더미가 돼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뭐 윤석열이 되면 부정부패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인 얘기고, 당장 지금 신지 같은 데도 들러보는 거 보면은 주변에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엄청 많다는 얘기거든. 윤석열은요, 그리고 그 자체가 대통령 그릇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미천이 드러났어요. 윤석열이 최고로 빛났을 때는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기 전에 그냥 주둥이를 여물고 있었을 때, 침묵하고 있었을 때가 가장 가치가 높아 보였어.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민주당의 무분별한 그런 페미 정책이 젠더 갈등을 낳았다. 그랬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다, 무식한 발언이다, 언론에서 뚫겨 패니까 깨갱거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준석이 시킨 대로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지금 뭔가 사태 파악이 된 애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간신배들이 갖다 주는 거 이것저것 그냥 읽기만 하는 애야. 지가 뭔가 중심이 확 꺼여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뭐 박근혜 석방되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팔아도 적당히 팔아야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석열은 무슨 포지션으로 갔어야 됐냐 하면은,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한 거는 그냥 검사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의롭게 그런 법을 집행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공과 사를 분리하겠다. 그러나 내가 국민의힘당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뭔가 부패를 한 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문파들, 이런 민주당 쪽의 어떤 그런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기존 정파나 어떤 그런 그런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깨끗한 새로운 보수가 뭔지 보여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왔어야죠. 근데 죄송한데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그런 그림 자체가 없고요. 애초에 참모진 중에서도 그런 그림을 그려줄 애새끼들이 없고 다 기회주의자 새끼들밖에 없지. 그런 간신 몰입애들만 있으니까 지금 캠프 꼬라지가 그 모양인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윤석열 얘는 약간 좀 블루필 알파인 것 같아. 얘는 지 마누라한테도 찍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요리조리 휘둘리는 것 같고. 좌우지가 뭔가 리더가 될 그릇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재명은요, 할 줄 아는 게 추경 찍어가지고 돈 잔치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그 정동영 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그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등졌거든.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이 지금은 좀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당시 택시기사조차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그런 드립을 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온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다 미워했어요. 다 미워했어. 근데 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나는 당시 그때 굉장히 표현의 자유와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주변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좀 마음이 아팠다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가지고 분위기가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영은 그냥 빙고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정동영이 선거 당시에 차라리 이명박을 당선시키는 한이 있어도 정동영 쟤한테 대통령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동영이 거의 기도 못 펴고 이명박한테 개털렸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당선이 된 건데 그 정동영 라인에 있던 사람이 이재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이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변호사 하면서. 이 생존력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 성남시장 하면서 청년 화폐인가요? 지역 화폐를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뭐 계곡 그거 불법 영업 그리고 신천지 사태 쳐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자신의 권력이나 가진 걸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찌질한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굉장한 강한 행동력을 보여줬단 말이야. 거의 이명박이 별명이 불도저였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불도저는 이재명인 것 같아요. 이명박보다 한술 더 떠. 그러니까 행동력 하나는 나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재명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알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양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써온 방식이 남의 돈, 세금 풀어가지고 세금 잔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재명이 밀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요 제대로 실험이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너무 그 과학적 낙관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나간 낙관주의에 의거한 논리들이 많아요. 물론 기본소득도 그렇게 토론을 깊게 하고 들어가면은 그 찬성하는 쪽도 굉장히 타당하고 반대하는 쪽도 굉장히 타당한데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뭐든지 복잡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뭐예요?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겁니다. 즉 기본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하는 이 사고 실험에는 한계가 있거든. 예를 들면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사고 실험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작동할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진보적인 그런 아젠다 중에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고 실험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해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특히 경제 쪽은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였잖아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제가 레드필 지식을 제가 괜찮다고 여긴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건 다 필드 테스트가 된 필드로부터 온 그런 전술들이기 때문에 내가 높게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밀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이 기본소득이 뭐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생산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폭죽을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이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지금 추경 있잖아요. 추경. 이걸 MMT 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MMT. 이 MMT 정책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데 이 MMT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은 뭔가 정석적으로 경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진짜 싹 다 망해야 되거든. 리셋이 한번 돼야 되는데 이걸 쉽게 비유하면은 2008년 때 팔다리가 썩었을 때 팔다리를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때 팔다리 잘라내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그냥 진통제만 연락에 놔가지고 지금 온몸이 다 전이가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지금 MMT라는 그런 몰핀 마약 주사를 계속 놓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추경하고 특히 한국이 무슨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무슨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석유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 차원의 자산이라 할 게 없는데 한국은행에 금이랑 은이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미국이랑 러시아랑 중국은요 은행에 금이 엄청 많아요. 막 그 미국 포틀랜드에 보면 막 진짜 엄청 많이 있거든. 근데 한국은행엔 금이 없어. 은도 없고. 내가 얘기했죠. 원화는 지잡 화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개념 없이 또 존나 추경 막 미친듯이 하고 진짜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진짜 훅 하면 가요. 훅 하면 가. 예를 들면은 뭐 환경재앙이 발생해가지고 뭐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긴다. 식량난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한국이 쌀을 많이 창고에 쌓아놓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털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맨날 우리 강성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 외환 보유고 많다 깝치고 있는데 깝치지 말라 그래요. 외환 보유고 털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쪽이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이재명 쪽은. 몰라 이 양반이 실제로 막상 당선이 되면은 일단 뭐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온갖 퓨플리즘을 다 자극하는 건 알거든요. 또 막상 당선되면 다 못해요. 대통령들이 다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약대로 할 것 같으면은 박근혜는 세계 최고의 복지 대통령이었어. 이게 나 당시 새누리당 공약 보고 이게 보수 플랜카드인지 진보 플랜카드인지 헷갈렸다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좀 미래가 어둡다고 보고요. 선택지가 이재명이랑 윤석열밖에 없다는 게 이 구군이 기울 징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제가 지난번 영상 말씀했듯이 본인의 특별한 아젠다가 있으면 그 아젠다에 맞게 투표를 하시고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사상이 꼴 보기 싫다. 그냥 무효표 던져요, 무효표. 제가 말한 무효표 던지라는 거는 선거 그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투표장을 가가지고요. 그 도장으로요. 투표용지에다가 뻑큐를 그려요. 이렇게 턱턱턱턱턱턱턱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죠? 엿을 날려, 엿. 왜냐하면은 유권자로서 무효표를 던지는 것도 어떤 하나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것도 엄밀한 의사 표시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좌우를 떠나가지고 지금 점점 20대 애들이 반병신 취급받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20대 애들이 개무시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선거라는 게 1%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안 되고 하거든. 근데 아무리 점점 앞으로 갈수록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포션이거든. 그러니까 20대들이 예를 들면 뭐 진짜 어떻게 단합을 해가지고 다 같이 뻑큐 모양으로 무효표를 던졌다. 그래도 이게 굉장한 정치적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인 새끼들은 내가 옛날에 슈퍼내추럴에서 그 캐스티엘이라는 천사에 비유했잖아요. 이 정치인 놈들은요, 이 뭔가 잠재된 그 힘, 그 표밭을 보면은 이 어떻게 그걸 자기 걸로 하고 싶어서 주체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아무리 포션이 작다 하더라도 한 2% 정도 무효표를 던져버리면은 이제 정치권은 그걸 주목한단 말이야. 도대체 이 2%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 짐당 그거 지지하는 노인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준석 대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진짜 대놓고 젊은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인상을 내가 멀리서도 받아요. 애초에 민주당은 20대 남자애들은 애초에 사람 새끼 취급을 안 한 새끼들이고 그 새끼들은 뭐 새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까는 거 봐봐요. 이준석이 뭐 성상납이니 성접대니 받았더니 깝치고 있잖아. 그거를 강용석이 까발렸다는 게 더 웃기잖아요. 강용석 옛날에 지금 국민의힘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2000년대 맞을 거야. 90년대가 2000년대. 근데 얘가 왜 잘렸냐 하면은 한나라당에서 얘가 국회의원 하다가 당에서 잘렸는데 그 아나운서 당시 대학생들 아나운서 모아놓은 곳에서 이 새끼가 한나라당 명찰 달고 가가지고 국회의원이랍시고 여자애들한테 네 나중에 아나운서 되려면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약간 좀 어떤 성상납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성접대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지. 지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당시 대학생들이 반발했고 아나운서 협회 난리치니까 그 차떼기당 그 정신 나간 그런 보수당조차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잘라냈단 말이야. 뭐 그랬던 애가 무슨 뭐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난리고. 정치권은 그래서 조용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정치권에 있는 그 나이 든 아저씨들 국회의원들 지들 살면서 성접대 안 받았을 것 같아. 나이트 안 갔을 것 같아. 어디 술집 가가지고 여자들 안 주물러 봤을 것 같아. 권력을 가진 놈이. 나 옛날에 첫 번째 대학 다닐 때 그때 어떤 학생회장 놈 하나가 성접대 파문이 터져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머리통에 피도 안 마르는 새끼들도 권력이란 걸 가지면은 그런 걸 떠는 애들이 천하의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참으로 유흥과 환락에서 자유롭겠다, 그지? 특히 그 세대. 이준석 아주 신나게 까는 그 뭐 딴지니 뭐니 그런데 노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지금 50대 60대 아저씨들, 이제 50대 아저씨들, 당신들도 할 말이 없어요. 90년대 기업 문화가 어땠는데 거래처, 저기 갑 또는 뭐 대기업 어디 뭐 회식할 때 기본적으로 뭐 단란주점 가거나 나이트 가가지고 뭐 여자 주무는 건 기본이었을 거 아니야. 성접대하고. 니들은 뭐 성접대에서 자유롭다고 무슨 이준석을 까고 있어. 이준석을 깔 수 있는 거는 나 같은 이런 20대 초중반 그리고 이런 생님 같은 우리 아무 힘없는 서민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뭘 신났다고 척가고 앉아있어. 어이가 없어. 나는 이게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 이 대한민국 권력자들 중에 유흥과 환락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에서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이 사활을 다해가지고 명운을 걸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버닝썬 수사 어떻게 후지부지 되는지 보면 딱 답 나오잖아. 왜 후지부지 됐겠어? 왜 그렇게 적폐청산을 팔아먹는 문재인과 정권 내에서 그것도 레임덕도 아니었는데 왜 버닝썬 수사가 그렇게 개판이 됐을까? 그 윗선에 청와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아주 킹리적 가심을 해보고 자한당 놈들도 아가리 여물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자한당 애들도 엮여있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지들 더럽고 지들 뭔가 엮여있는 건 안 건드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즌1에서 정치란 더러운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석방은요. 청와대가 머리를 잘 굴린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는 바람에 어떤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규합할 수 있었던 규합력을 좀 낮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지.
그리고 까딱 잘못해서 지금 박근혜가 아프다는데 박근혜가 감옥에서 어디 중병에 걸리거나 뭐 죽기라도 한다면은 역풍이죠. 그래서 근데 박근혜를 석방해 줌으로써 갑자기 기습적으로 석방함으로써 또 윤석열을 또 벙찌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벙찌는 바람에 한 말이 뭐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니야. 근데 과연 박근혜가 감옥에서 나온 박근혜가 너를 지지할까? 박근혜가 그 정도 그릇을 가진 양반은 아니라고 보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이 참 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윤석열은 졌다.